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국내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반등이었는데 코스피는 0.68% 오른 2271호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808포인트로 또 닷새 만에 800선이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는데 그래도 증시 바닥을 쳤다라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고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주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2부는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첫 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 장 흐름 어떨까요? 또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보다 오히려 중국 시장은 장 막판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 연동해서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불확실성은 일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판단, 좀 더 이성적으로 시장에서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낙폭과대의 주식 중에서 좀 실적이 양호하거나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아무래도 LCC의 이제 1등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유가 상승, 또 그다음에 환율의 급등,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달러 현금 보유로 약 3천만 불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순현금으로 2,5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나 환율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근데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실적이 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나온 보고서, 오늘 나온 보고서 삼성 증권의 보고서를 보시면 매출액은 약 19.8% 증가한 2,730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한 151억 원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항공주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실적을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런 리포트들이 실제적인 실적을 비슷하게 근접하게 맞춘 그런 그런 하우스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왔고요. 1분기까지는 2분기 역시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지금 6월달 항공통계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 역시 20% 이상 또 10% 후반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노선의 오사카의 지진에 따른 그런 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부진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 2분기 물론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런 가이던스를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3분기겠죠. 3분기가 가장 최성수기고요. 또한 이번 추석은 4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항공은 그중에서도 올해 기단을 40대까지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작년 말 31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만 9대 신규 비행기를 추가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총 40대의 기단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장 큰 경쟁사였던 진에어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지금
허가를 좀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또 오너도 굉장히 지금 좀 힘든 가운데 이런 경쟁사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제주항공 거에 대한 반사이익 또한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 4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날 3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 제주항공 주셨습니다. 종가 매수를 권유하셨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월요일을 함께 열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매일매일 순위율 현황을 보여드리고 또 전문가 순위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매수가 된 종목들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 출연을 하셨었죠. 6종목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위닉스를 제외하고 저 종목이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7월 5일 목요일에 주셨던 JYP 엔터가 2.79% 플러스 수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보시죠. 시장이 많이 부진했었죠. 종가 기준으로 손절 처리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포트에서 여전히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에스모, 에이테크 솔루션이 제외가 됐고 7월 2일에 주셨던 오르비틀이 한 주 만에 6.38% 수익이 났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신섭 소장의 수익률 베스트 5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여전히 애경산업입니다. 56.67%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2위 아프리카TV 45.33% 플러스 수익,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36.50% 수익으로 3위입니다. 손열호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1위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5월 17일에 매수가 됐었는데요. 23% 수익권이고 포스코 켄틱이 바로 뒤를 쫓으면서 2위, 일진 머티리얼즈가 21.71%로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저희 전체 전문가 순위 살펴보죠.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리신 전문가와 종목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박동현 본부장 휠락코리아 삼화전기를 4위, 5위에 올리셨는데 각각 40% 안팎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섭 소장의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6위입니다. 손열호 팀장의 셀바스 AI가 8위로 수익권 내 들어와 있습니다. 순위권 내 있는 거고요. 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죠. 여전히 1위와 2위는 신일섭 소장입니다. 애경산업과 아프리카TV가 각각 56%, 4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 3위인데 43.10% 플러스 수익입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추천주 현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신섭 소장님의 애경산업이 여전히 1위인데요. 56% 이상 수익권이고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이제 너무 자주 말했는데요. 애경산업 지금 상장된 지가 다 5개월째네요. 그쵸? 이제 봉이 겨우 5개 정도 그려진 월봉으로, 그쵸? 지금 이동평균선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5개월 이동평균선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신규 상장된 뒤에 사실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정체하고 있지만 애경산업이 상장한 시기가 좋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모든 신규 상장주가 다 가는 건 아닌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2의 LG생활건강 뭐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에 뭐 100%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인데 계속 그 말씀드렸다시피 애경산업은 그냥 뭐 맨바닥에서 갑자기 화장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전이 아니라 그 저번 주에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릴 때 신세계 그룹 내에서 있기 때문에 의류업종에서 화장품업종으로 변신을 해도 그 토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애경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생활용품으로 다져왔던 그런 유통망과 그런 부분들, 자금력 이런 것 때문에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이 이번 달에 좀 쉬더라도 다음 달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할 것 같습니다. 예, 7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분위기를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상승이었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1.22% 상승세를 보이면서 45,000원 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2분기,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감소라는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쳤던 실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 출발이고 SK 하이닉스 역시 0.7%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이 엇갈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나 급등하면서 41만 9,5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0.5% 정도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오늘도 0.8%대 상승인데 지금 주가는 12만 원은 훌쩍 넘어서서 12만 4천 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국내 증시 흐름이 엇갈리면서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가 0.18% 오르면서 2,276으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22% 하락한 807포인트로 준비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게요. 네,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네요. 먼저 빨간불 켜고 있는 두 종목 신라젠과 바이로메드가 눈에 띄는데 바이로메드는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이현제약이 지분을 매각한 바이로메드가 저가 매수 분석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4%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이고 다음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세이고 나머지 종목들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0.4% 조정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인섭 소장께서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샘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샘표 그 식품 상품들은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간장이 제일 유명한데 간장 시장 점유율이 55%로 압도적이고요. 샘표 간장 있으신 분들 많죠. 물론 신송간장이나 뭐 다른 간장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간장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고 샘표 강장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콩 발효 기술을 활용해서 2012년에 요리 에센스 연두를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연두가 굉장히 히트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샘표가 간장으로 지금도 사실 간장 시장 점유율이 가장 압도적이고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그 뒤에 연두를 내놓으면서 사실 연두로 마케팅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뭐 슈퍼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연두, 지금 막 맛이 여러 가지 출시되고 있잖아요. 청양초 맛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연두, 요리 에센스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콩 발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고 7월 말에 뉴욕 맨하탄에 연두 스튜디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이죠. 그래서 그 맨하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와는 좀 식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한류해서 뭐 한식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리는 추세죠. 예전에 뭐 한식을 세계에 알리려는 우리나라 유명한 셰프들이 가서 뭐 그런 요리 프로도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일환이고 거기에 보면 협찬사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샘포의 그 요리 에센스 연두가 협찬품으로 중간중간에 잘 보시면 껴서 나오기도 했었고 상표가 가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두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한류 한식 문화를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연두 스튜디오도 그런 거예요. 연두 스튜디오 안에서 연두 브랜드의 가치를 전파하는 참여형 공간인데 아마 여기서 연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들, 퓨전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샘표의 그런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충북 오송이면은 바이오 기업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샘표 우리 발효 연구 중심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R&D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장 연구 그리고 우리장 교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런 만드는 그런 된장 만들고 이런 콩 발효 기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R&D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샘표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다른 식품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 샘표는 지금 오르지 못했어요.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절가 35,000원, 목표가 8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이번엔 식품하고는 전혀 다른, 로보스타 하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이게 눈에 띄는데 맞아요. 이름대로예요. 로봇을 만드는 업체인데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산업용 로봇하고 뭐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제조사에다가 스카라 로봇이라던가 원통 좌표 로봇 이런 것들, 주로 산업용 로봇을 공급했던 그 업력이 있는 업체예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강아지 로봇이라던가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로봇, 그 공룡 로봇들 이런 거 만드는 업체도 있었는데,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지금 강점이 있는 업체였어요. 근데 여기서 LG전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LG전자가 지금 계속 삼성전자에 비해 왜 휴대폰은 맨날 연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휴대폰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누리꾼들의 인터넷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이럴 정도의 회의론까지 나오기도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 다른 쪽에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죠. 뭐 트럼 스타일러라던가 건조기라던가 이런 백색 가전의 부활. 사실 백색 가전은 LG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 가전에서도 강세를 두각을 나타내면서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백색 가전은 역시 LG다, 이런 찬사를 들을 정도로 지금 뒤엎기를 일단 성공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로봇 사업에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투자한 것만 봐도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업체 SG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로봇 개발 업체 로보티즈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금 다 스타트업 업체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죠. 아크릴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 바로 오늘 그 종목이죠. 로보스타. 이걸 아예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뭐 제3자 유상증자 해서 제3자 배정으로 LG전자가 가져갔죠. 그리고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보사노바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들은 뭐를 하냐면, 월마트 있죠. 지금 뭐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뭐 K마트, 이 미국의 유명한 마트 중에 월마트의 50개 매장에서 이제 이 로봇이 지금 매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격표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그 손님들이 어떤 떨어뜨린 뭐 깡통이나 이런 것들을 줍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되겠죠. 옛날에 뭐 지금까지는 계속 그 가격표를 받고 끼는 사람이 다 사람이었다고 하면, 물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력이 지금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문제로도 결부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창출되는 분야죠, 수익이.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지금 막 굉장히 그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을 만들던 회사가 로보스타인데, 지금 그 LG전자가 투자를 해서 계속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LG전자가 지금 뭐 선전 그 CF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싱큐라고 해서 모든 가전제품을 묶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싱큐가 뭘 해줘 이러면 막 다 해주잖아요. 에어컨, 이거 뭐 가전제품 다 연결돼서. 거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로보스타를 인수한 것도 아마 LG전자가 그런 그 어떤 로드맵에 포함된 게 아닌가. 이런 로보스타, 아까 전에 보면 LG전자가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로보스타는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상장 기업이지만 어쨌든 이런 그 LG전자라는 대기업에 인수가 되었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뭐 애경산업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 산하의 우산 아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로보스타가 지금 산업용 로봇으로 1999년부터 업력을 쌓아온 것이 LG전자를 만나서 아마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좋고요.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가 33,000원, 목표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예전에 많이 봤었던 종목이죠. 근데 컴투스가 이제 그 사이에 보니까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컴투스는 가장 히트작이 서머너즈 워라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를 완전히 그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를 계속 그 생성을 통해서
그 유저들, 처음에 기존 유저들을 계속 끌고 나가서 그걸 캐시카우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신규 게임에 계속 투자를 해서 또 히트를 치고 이게 반복이 되어서 선순환이 되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NC소프트를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리니지 1을 히트를 치고 그 유저들이 10대에서 40, 50대가 될 때까지 그 게임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리니지 2, 3 계속 만들고 모바일 환경으로 되니까 또 리니지 M을 출시하고 그쵸? 그게 계속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도 마찬가지예요. 히트 게임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신작을 내놓으면 또 그 히트를 치면은 굉장히 또 이제 하나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이게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데 그때 스카이랜더스 얘기를 드렸던 게임이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지난달 14일에서 25일날 CBT 진행. 이제 CBT가 진행됐다는 거는 이제 개발이 끝나고 일단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OBT든 CBT든 닫혀있냐 열려있냐가 틀린 거예요. 공개냐 비공개냐. 이거는 비공개인데 지금 전 세계 137개국 이용자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60%가 북미 및 유럽에 집중되었대요. 근데 이게 아마 서머너즈 워가 북미 및 유럽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해요. 게임이 유사하기 때문에 북미 및 유럽 이용자들을 더 많이 참가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 추천 의향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머너즈 워에 이어서 스카이랜더스 이게 지금 흥행 예상이 굉장히 된다. 우리가 뭐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굉장히 흥행을 하자. 앤트맨과 와스프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같은 마블사의 영화에서 히트를 친 게 있으면 그게 속편 혹은 뭐 그 어떤 계열사의 그런 영화들이 더 흥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컴투스도 마찬가지인 게 컴투스가 만든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컴투스가 만드는 또 후속작에 다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면 흥행한 게임이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북미 및 유럽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충성심을 가진 유저들이 많이 있어요. 서머너즈 워가. 그래서 스카이랜더스랑 이제 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겹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뭐 오히려 그 유저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서머너즈 워를 안 해버리고 스카이랜더스를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서머너즈 워를 하면서 스카이랜더스를 같이 하는 이런 현상. 그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은 사막은 원래 PC게임으로 시작했다 모바일로 갔는데 PC게임 유저가 다 모바일로 가버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검은 사막을 접한 사람들은 PC게임을 또 해보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또 해보고 PC게임 유저들은 또 모바일 게임이 궁금해서 하고 그래서 오히려 유저 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작 출시 기대감 항상 컴투스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온 얘기가 후속작이 없지 않냐 계속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핑계를 계속 찾기 마련인데 그 핑계를 컴투스는 신작이 안 나왔다고 계속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만약 이게 기대감만큼 만약 흥행을 거두면 주가는 그거에 당연히 부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7만 원, 목표가 3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섭 소장의 세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로보스타와 컴투스는 그래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인 것 같은데 소장님, 샘표는 오늘도 급등이에요.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급등해서 좀 높은 가격에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샘표, 한성기업, 샘표식품, 신성홀딩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수산까지. 그러니까 수산주들이랑 콩식물 이게 아마 지금 한중 무역 한중이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 있죠. 거기에서 지금 나온 그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남북 경협 테마처럼 이거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어떤 그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서 여기에 정가가 되지 않나 그런 스토리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아마 샘표 혼자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분단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양홀딩스 같이 불닭볶음면으로 급등한 거 종목 지금 오른 거 보세요. 삼양식품은 지금 잡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매기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50%나 올라 있어서 이 가격 매수가 괜찮은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샘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저희 계속해서 손여로 팀장의 탑픽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하TI입니다.
많은 분들을 울고 웃게 만든 철도 관련의 대장, 애증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는데요. 동산 철도 제어 센서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부 경협주에서도 철도 관련해서도 대장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남부 경협주대 좀 낙폭이 과대되어서 좀 매수를 꺼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꺼풀 어느 정도 저번 주 금요일 날 해소가 되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눌린 채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또 반등장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잦아들면서 추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낙폭에 대한 반등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의 단기 혹은 스윙적인 측면으로만 좀 소액 담글 만한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부 경영 철도 관련 수혜 종목들이 뭐 대하TI 말고도 다양하게 많은데 대하TI가 이제 대장주로서 다른 종목들과 다른 점은 이제 거래량과 지지 여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하TI를 제외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잡아먹은 것은 이제 대하TI와 동일하지만 대하TI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다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탈한 후에 중기적인 지지권 향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대하TI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지지권을 지켜주면서 대장주답게 가장 먼저 튀어나갈 준비를 지금 날갯짓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 종목 중에서 좀 철도 관련 종목들이 품고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이제 7월 24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노선에 대한 실사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실사 진행 후에 이제 좀 실질적인 행동화가 보여줄 것으로 나와주고 있고 남북경협 섹터들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전문가분들의 좀 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이 이제 행동화가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장주 위주로 좀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남북 경협 수혜주들이 이제 회담 결과로 좀 행동화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투매 물량이 좀 나오는 물량들이 있지만 네. 그런 물량들 역시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잡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해당 섹터와 종목의 좀 변동성을 고려해서 좀 너프하게 좀 매수가랑 손절가 좀 너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제가 이제 어제 종가 보면서 좀 전략을 잡았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치 보면서 좀 접근을 하자면 지금 한 6,500원에서 이제 6,300원 사이 좀 분할 매수 비중은 제가 5% 정도 정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비중을 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들어가실 것 같으니까 비중 5% 이하로 좀 들어가실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정기장 시작하고 나서 6,700원에서 6,500원 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6,500원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기적인 손절가는 제가 6,300원을 말씀드리고 예. 스윙적인 측면으로는 손절가 6,200원 정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6,500원과 6,300원 이제 5%를 쪼개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대하TI를 보실 분들은 이제 손절가 6,300원을 잡아주시면 되시고 이제 7월 말까지 좀 스윙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손절가 6,20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을 9,300원을 좀 잡아주겠고요.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 한 8,000원에서 8,500원 구간도 한 군데 있는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드릴 종목 이제 프로스트 믹스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시장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줄기세포율의 단백질 응용 기술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인데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옥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좀 먹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옥석들이 너무 많은데 하루에 3종목밖에 추천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느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세부 섹터가 있죠. 뭐 줄기세포가 있고, 뭐 곤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발, 모피 이런 관련된 좀 종목들이 많은데 해당 이제 프로스테믹스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 종목이지만 네이처셀 여파로 인해서 6월 19일과 20일에 동반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이슈 발생 직전인 6월 19일에 저온 화상 모델 제조장치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 6월 20일에는 최현욱 대표가 세포가 신호 절달물질 엑소전 치료약을 개발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기업은 해당 종목 본연의 모멘텀 훼손이 없었지만 네이처셀의 여파로 인해서 같이 하락한 상태이고 아직 가슴속에 품은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결과가 아직 좀 남아있고,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때, 그다음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표출될 때, 이제 이 종목이 저가 매수를 성공하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웃으면서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 좀 저번 주 금요일에 지금 단기 급등분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당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가면 좀 천천히 매수가 될 수 있는 6,700원 이하로 좀 매수하시길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및 모멘텀 훼손으로 인해서 좀 지지권 이탈할 수 있는 가격인 6,250원을 지금 좀 손절가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 1,300원을 잡으면서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드릴 종목은 TCK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모호한데 내가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도 좀 한숨 내쉬면서 본업을 집중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온 종목인데요. 동사는 한국 도카이 카본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태양전지를 만드는 장비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인조 흑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IT 기술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수익 및 가치 투자 종목을 들을 만한 섹터는 IT 기술주하고,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 2차 전지, 수소차, 자율주행, 전기차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정책 수혜주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금 이제 2,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이제 정책 수혜주보다는 IT 기술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IT 기술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제가 늘 마지막에 드린 종목답게 1분기 영업이익이 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순이익은 10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좀 주력 제품인 SiC 링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현재 TCK가 해당 공급의 부족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가 향후에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2, 4분기 이후로도 3, 4분기, 4, 4분기 지속적으로도 실적의 향상과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저 역시도 2,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향상된 결과 나올 것으로 잠정치를 확인함으로써 좀 자신있게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난주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발생 시 좀 그런 물량들 다 뱉어낸 뒤에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진입할 수 있는 65,5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 훼손 및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이탈할 수 있는 지지권을 6만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 이제 86,600원을 잡아드리면서 중간중간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호재성 모멘텀이나 악재성 모멘텀 발생 시에 좀 중간중간 브리핑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효로 팀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앞서 주신 두 종목은 또 단기 수익 극대화 종목이었고, 마지막 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해드렸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의견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먼저 볼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저희 출연하시는 전문가께서 또 매수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19,4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다소 줄였는데 신일섭 소장께 좀 들어볼까요? 네, 예. 한글과 컴퓨터 정말
업력이 오래됐고 살아남은 업체죠. 예. 새롬 기술이라는 업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헤란밸리에서 시작했던 업체들, 뭐 네이버는 지금 판교로 옮겨서 뭐 엄청난 거대 공룡이 되었고, 몇몇 업체들 다음도 살아남았고 다 살아남았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정말 오래 살아남았죠.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죠. 지금 그 이슈가 나온 게 지금 그 아마존 워크독스의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이 개발한 서비스인데 요즘에는 사실 모바일로도 다 문서 편집 뭐 이런 것들 서비스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그리고 PC 그리고 웹 오피스까지 지금 다 한컴 이 서비스를 지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워크독스에 원래 한글 그 뷰어는 되었었거든요. 뷰어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근데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보기만 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편집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워크독스를 사용하는 세계의 많은 그 미국, 일본 이런 그 유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컴 오피스에서 원래 제공을 하고 있었던 편집, 그 수정 뭐 이런 거 다 작성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을 알리는 그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존 워크독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 업체들에서 계속 한글과 컴퓨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접촉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런 흐름들, 해외 수출의 그런 그 재료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예상치까지 보면은 꾸준히 지금 개선되고 있죠. 2015년에 매출액 849억인데 2018년 예상치가 2160억이 나와요. 그쵸? 매출액이 지금 거의 뭐 그냥 대충 따져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79억에서 482억. 지금 매년 2015년부터 시작하면 4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2015년에서 17년 3년은 지금 확정치고 2018년은 예상치인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 4년을 지금 들어봐도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주가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렇죠? 밑바닥에 5,000원, 만원 그 사이에 계속 있다가 한번 레벨업을 했어요. 그래서 3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만원 부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외 수출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다시 2014년의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한글과 컴퓨터 봤고요. 저 이번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장 뭐 6% 가까운 급등인데요.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 상향이 있네요, 팀장님. 네, 우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많이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지금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더불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 동일하게 이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실적과 매출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호재성 모멘텀은 매도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이 사실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지금 방송 시청한 시청자분들 삼성전기는 관심 종목 지우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량 정도는 담가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시장이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전고점 돌파 종목 같은 경우 좀 추세 전환이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되지 뭐 이 종목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계속 날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기에는 사실 수급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포트폴리오 구축함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일단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 특징이죠. 대응이 쉽지 않은 점 그런 점을 고려해서는 소액으로만 안정적인 관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100% 베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연결합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원종윤 FA 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 텐데 지난 7월 5일에 주셨던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7.7% 정도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목표가 28,000원 도달을 머지않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전일 기준 저번 주 금요일 기준
저번 주 금요일에 약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수주 릴레이가 과속되면서 이제 더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올해 수주 목표액의 48%를 달성하는 등 점점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빅 3사,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에서 유일하게 1분기 실적이 크게 웃돌 만큼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2분기 또한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더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이제 보면 차트상으로 27,000원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27,000원 저항 구간을 돌파한 시점에서 지금 진입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27,000원 전에 부분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리뷰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주사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에 인사 이동도 굉장히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영업을 강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영업점에는 그 지방 우수 직원을 지점장으로 올리는 굉장히 독특한 인사 이동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오늘 인도 시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인도 지점을 법인화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연내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조금 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꾸준히 6%로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IT 기술을 한국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에는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 초까지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단기 저항 구간이 18,300원이고요. 단기 저항 구간 돌파 시에 이제 새로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지속적인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1,7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오늘은 1,700원 밑에서 사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1차 목표가 18,300원 제시하셨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 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스피는 계속 2,3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도 각기 다른데요. 지난주 기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고 오늘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0.13% 상승하면서 2,275.8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70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70선에서 출발을 하다가 8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53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면서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45,000원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45,0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35% 상승하면서 85,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49% 상승하면서 현재 4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4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죠.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는 0.40% 상승하면서 12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68%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KB금융 오늘 모두 상승세고 LG화학은 1.4% 빠지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47% 하락하면서 805.0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9시 24분경에는 810선까지 올라섰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개인이 183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세인데요. 현재 1.25%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오늘 7만 3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 넘게 상승했었죠. 메디톡스도 오늘은 2.55% 상승하면서 8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오늘 2.49% 현재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HLB는 92,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나노스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캠텍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5.72% 상승하면서 1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4%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령제약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약에 이 발암물질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보령제약만이 그 이슈에서 비껴나가면서 현재는 9,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 롯데미 8.83% 하락하면서 23,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들이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현대건설도 오늘은 6.65%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세아제강 그리고 신세계, 호텔신라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3위는 대아TI, 4위는 샘표, 5위는 현대건설, 6위는 HLB, 7위는 SK하이닉스, 8위는 S모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밑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감소한 것인데요.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줄어든 셈입니다. 현재는 1% 상승하면서 4만 5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샘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샘표는 지난주 금요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두 가격 폭락 속에 대두를 가공해서 듀루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대두 가격이 2달 동안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로 미국산 대두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샘표와 같은 농산물 수입을 하는 종목들이 원가 절감으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29.97% 상승하면서 48,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S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S모는 최근 정부가 미래혁신기술 개발에 10년간 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S모 자회사인 NDM이 AI 기반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1,000원 선까지 올라섰던 S모는 이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최근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2.55% 빠지면서 9,1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교환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을 오늘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장세가 미국, 중국 뭐 무역 전쟁에 힘입어 갖고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영향이 지금 게 바로 바이오주, 제약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조정을 오래 많이 받았던 그 제약주 중심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일단 바이오로다가 일단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코오롱 티슈지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그 미국 3상 이 진행 중에 있죠. 이 미국 3상이 진행된 것이 아주 주목해볼 포인트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는 국내에서 인보사의 처방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이런 것이고요. 지난 그 6월부터 시작해서 전국 대형 병원 60개.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뭐 삼성병원 이런 데서 처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그 골관절염 치료제가 뭐 이렇다 할 제품이 없고 인보사나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거 외에는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인보사라든가 줄기세포 치료제는 웬만한 그 골관절염 치료제에서 좋은 그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보고로 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마 처방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의 효과다 이렇게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오래 그 조정을 받았죠. 제약주 바이오주가 오래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인보사 코오롱 티슈진을 중심으로 보면은 서서히 상승이 시작됐다 이런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매수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규환 이사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짚기에 앞서서 추천주 리뷰 한 말씀만 드릴 텐데요. 6월 4일에 포스코 캠텍을 주셨었는데 지금 수익률 9% 이상 나고 있고요. 목표가 5만 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주에 지금 그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주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지금 친환경차를 지금 강화하는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의 지금 친환경차 확산, 이런 부분들로 2차 전지가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2차 전지들은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중심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캠텍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주말에 강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관세 폭탄을 G2가 주고받으면서 일단 뭐 시장에는 선반영된 그런 흐름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코스피 마이너스 0.02%, 코스닥이 마이너스 0.65%, 특히 이제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말에 전주에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거에 대한 방북 결과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 경협주를 거의 급락을 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양 지수를 거의 좀 압박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전체적인 시황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남북 경협주 충격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센 반등은 아닙니다만은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과 섹터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매매 전략이 될 텐데요. 이렇게 급락 이후에 시장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낙폭 과대주가 그 수급의 주도권을 잡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적인 측면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남북 경협주가 상당히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이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120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지금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15원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이제 강세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더 어려울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내수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적으로는 지금 그 친환경차 섹터, 친환경차,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이쪽 섹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바이오가 오늘 4.63% 상당히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재발 섹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재발 섹터 중에서 이슈를 보유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추천주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그 바이오 섹터 중에서 필룩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의 우선 그 기술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지금 지금 한 3,000원 자리에 있던 7,000원 정도 이런 자리에 있던 종목이 지금 3만 원까지 급등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놓은 이유는 면역 항암제 CAR-T라는 이러한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면역 항암제 시장에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받아냈기 때문인데요. 이 면역 항암제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면역 항암제 쪽은 3세대 항암제로 보시면 됩니다. 항암제 쪽에서 지금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지금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 2차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는 종양 항암제만 공략을 해내는데 여기에 이제 내성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가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적고요. 이러한 지금 면역 항암제 시장이 연평균 한 23.9% 성장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력이 강한 그런 그 시장이다. 여기에 지금 카트셀코어라는 미국 법인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주 수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는 13,1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전고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룩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특히나 대북, 남북 경협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 좀 특징적이다 보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